다음에 뭐 할 거냐면, 문제는 풀었고요. 네. 일단 추천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 여기다가, 칼, A 무기 1은 뉴, 칼. 이렇게 할 거고, 이번에는 활이라고 할게요. 활. 그리고 얘한테 작동이라는 걸 시킬 거고, 똑같이 무기 두 개한테 시킬 건데, 이게 되려면 일단은 클래스가 있어야죠. 이렇게. 또 뭐 필요할까요? 그쵸? 작동 필요하죠. 지금은 따로따로예요. 일단은 작동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뭐 칼 작동, 여기다가는 활 작동이라고 써주면 실행했을 때 각각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칼과 활을 무기 클래스로 묶고 싶어요. 상위 개념으로 묶으려면. 그러면 묶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기 클래스 안에도 이런 작동 버튼 하나 있어야 되고, 근데 묶어주려면 상속을 해줘야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타입을 묶었으니까 무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익스텐드 안 했으면 못합니다, 이거. 일단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A무기 1과 A무기 2는 나중에 무기로 만든 객체랑만 연결할 거야 라고 예언한 건데, 칼과 활 둘 다 무기의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기처럼 행동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기 3 해놓고 총으로 해볼게요. 총. 그 다음에 이제 총 클래스 하나 필요하고, 총도 무기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무기의 상속을 받아주고, 똑같이 작동 메서드 만들어주고, 이렇게요. 이러면 만들 수 있는데, 같은 거를 좀 1000개 더 해야 돼요. 만약에. 버튼 누르기도 해야 되고요. 실행은 잘 되고요. 보면은 지금 모양은 비슷합니다.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무기 주먹 클래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뭐 모양이 올바르진 않지만 그냥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지금 무기는 3개가 있죠. 근데 가정에서 무기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는 1000개 정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에 이 1000개에 있는 작동 버튼을 전부 다 눌러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썼던 방식 중에서는 무기 개수만큼 줄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그게 싫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무기 작동. 자, 모든 무기 작동이라는 기능이 있다면 그냥 이 버튼만 눌러서 알아서 작동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일단 무기가 지금 3개 있으니까 3으로 해놓고요. 만약에 i가 1이다 그러면 1번 무기 작동하겠다. A1 무기. 그리고 2번 무기면 2번을 작동시키겠다. 2번이면 마찬가지로 i가 3일 때 A3 무기를 작동시키겠다.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오히려 1000번 다 써야 되는데 얘는 코드가 더 늘어나죠. 반복문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려는 거는 모든 무기가 알아서 다 작동이 되면 좋겠는데 반복문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하나 만들고 일단은 메인 메서드도 안쪽에다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n1은 10 n2는 20 n3은 30 그리고 인트 배열 어레이는 n1, n2, n3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요소를 다 꺼내오고 싶어요. 그러면 뭐 반복문 쓰면 되죠. 이렇게. 근데 뭐야 이거? 근데 여기에다가 뭐 인트 어레이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뭐밖에 못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똑같이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이러면 정수의 집합만 들어갈 수 있죠. 결국 new int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int 대신에 칼이라고 썼어요. 칼. 그럼 이 어레이에는 칼로 만들어진 배열만 연결하겠다죠.
대신에 칼 말고 무기라고 써준다면 무기로 만들어진 배열을 연결할 수 있겠죠. new 무기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나 다를 게 없는 거죠.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기서는 일단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3이라고 써주고 똑같죠? 이 타입만 무기냐 아니냐의 차이잖아요. 둘 다 배열객체인데 3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건 인덱스가 0, 1, 2라는 거고, 여기서는 정수만 들어가고 여기서는 무기 타입만 들어가겠죠. 무기 리모컨, 정확히. 그래서 무기 객체가 아니라 무기 리모컨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쪽은 진짜 객체잖아요. 객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여기는 값을 다루고 있고. 맞죠? 그래서 객체랑 연결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모양이 바뀌었다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맥락에 맞게 좀 더 무기들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결론은 리모컨 3개를 꽂을 수 있는 배열 객체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잘 꽂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연결이 잘 된 거죠. 각 배열의 인덱스에. 이해되시나요? 얘는 칼 리모컨을 무기 리모컨으로 변경하는 게 안전해요. 그러면 여기는 활이니까, 여기는 총이니까. 만약에 지금 칼이 무기가 아니라면 연결 자체가 안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막혀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무기 1, 2, 3이 있어요. 이게 각각 칼, 활, 총 연결된 객체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또 하나 더 만들었는데 무기들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너무 크게 그렸나? 세 칸짜리 배열 그렸습니다. 얘가 어레이, 무기들, 그리고 인덱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는 첫 번째 칸이고 여기는 두 번째 칸이고 여기 세 번째 칸인데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게 리모컨이죠. 1번의 리모컨, 2번의 리모컨, 3번의 리모컨이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을 넣어준 거예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칼에서 나온 리모컨, 그리고 활에서 나온 리모컨, 총에서 나온 리모컨, 그쵸? 이게 되는 이유는 이 무기들로 이루어진 배열이랑만 무기들로 이루어진 배열이랑만 연결할 수 있는데, 보시면 자, 칼과 활과 총이 다 무기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무기라는 배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포문을 통해서 빼올 수 있죠. i는 0부터 무기들이라는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이거 어떤 건지 이해되시나요? 일단 얘는 잠깐 빼놓고 이만큼 포문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한번 눈으로 한번 쫓아가 보세요. 직접 대입해봐도 되고요. 자,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잠깐만. 잘 작동하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좀 천천히 시간을 좀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i가 0이면 여기 A 무기에 들어가는 연결되는 건 뭐가 돼요? 일단 i가 0이니까 무기들 0에는 A 무기 1에 리모컨이 있으니까 그 리모컨이 A 무기로 들어가서 그 리모컨에 있는 작동 한번 누를 거고 다시 돌아가서 반복문이니까 1 증가해서 이번엔 1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무기들 1에 있는 A 무기
2가 A 무기 2의 리모컨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거기서 이 리모컨이 있는 A 무기 2의 리모컨에 있는 작동 누를 거고, 다시 1 증가해서 무기들 2번에 있는 총이었죠. 리모컨이 여기로 들어가서 작동 누를 거고, A 무기에 들어가는 값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I 값의 정체에 따라서, I 값의 변함에 따라서 A 무기에 들어있는 값이 바뀌는 겁니다. 리모컨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행할 때 A 무기는 이 A 무기 1로 바뀌는 거고, 두 번째 실행할 때는 A 무기 2, A 무기 3일 땐 세 번째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게 준비 단계였고, 이제부터 좀 진짜입니다. 지금 모든 작동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서,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 안에서 좀 작동되고 있죠. 실행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버튼용인 거 알겠고, 그렇다는 말은 이 무기 클래스의 역할은 상속받은 자식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창의 개념으로 썼죠. 그래서 이거 안 하려면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뭐 타입을 칼, 총 이걸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썼고요. 그러면 이 작동 메서드를 왜 만들었을까요? 간단하죠. 칼, 총이 무기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모든 무기는 작동이라는 버튼이 존재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없어지면 칼이 무기가 되면서 이 작동 메서드 사라지고, 칼도 마찬가지고 총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 버튼의 구색만 맞춰놔도 안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된 건데 전이랑 비슷하게 아무것도 안 넣어도 완성인데, 뭐 리모컨 700개, 800개를 무기들이라는 변수로 조종하려는데 최소한 버튼 정도는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구현부 안에다가 여기에다 뭔가를 작성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재정의 해서 덮어 쓰게 되니까. 그러면 전 문제랑 비슷하게 하루 종일 안 건드려도 되는 걸 했대요. 그래도 소용없죠. 안쪽은 구현하지 말라고 주석을 써놔야 하는 건데 그걸 잘 안 본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문법이 추상이었고요. 아예 손 못대게 앱스트랙트를 붙여 놓는 겁니다. 붙이면 뭐라고 하죠? 둘 다. 일단은 함수까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얘는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추상 클래스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활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무조건 버튼용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부터 좀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앱스트랙트 클래스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기능적으로만 보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다른 거는 어떤 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우선 이게 안 되잖아요. 함수 바디에 뭘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메인 메서드 안에서 뭐 뉴 무기 뭐 이런 객체도 만들 수 있고 또 리모컨도 만들 수 있고 가능한데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뭐 앱스트랙트를 붙이면 뭐라고 합니다. cannot instant 뭐라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에러가 발생해요. 뭔가를 그냥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앱스트랙트 무기라. 그래서 애초에 이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진 거 있죠? 추상 클래스로는 객체를 만들 수 없어요. 뭔가를 만들려고 쓴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메서드도 구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능을 제한한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능력을 부여한 게 아니라 자유를 제한한 겁니다. 자,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막아놔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기능 측면에서는 안 좋지만 의도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 앞부분은 목적에 따라 달라지고 건들지 말라고 해놓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필수 아니고 다른 사항도 있지만 의도로 전해주기에는 건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석으로 구현하지 마 라고 써놓는 것보다 문법으로 막아놓는 게 훨씬 더 의도 파악이 쉽다는 거죠.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할 건데 이 칼클래스랑 이 무기 클래스 관계를 한번 보세요. 칼은 무기의 상속을 받았고요. 그럼 칼 안에 뭐 작동 메서드가 이렇게 없어도 원래는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맞죠?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뭐라고 하고 있어요? Must implement inherited abstract method. 그러니까 inherited는 상속받은인 건데 상속받은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택지를 하나 주죠. 이 상속받은 거 그대로 오버라이딩 안 할 거면은 앱스트랙트 메서드니까 칼 클래스를 얘도 똑같이 앱스트랙트로 할 건지 아니면 구현하지 않은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 그러니까 작동 메서드 이거 추상 메서드를 구현할 건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근데 잠깐만. 어떻게 해볼까? 이거를 오버라이딩 하는 거는 원래는 선택이었죠. 얘가 얘가 이런 식으로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아니었을 때 그죠? 일반 클래스가 넘어왔어요. 그러면 안 써주면 뭐 여기에 이런 뭐 기능이 있다고 했을 때 없으면 얘가 그대로 복사되겠죠?
그래서 실행하면 뭐 느낌표 2개가 나올 거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대로 수행하죠. 상속이니까. 그래서 원래 오버라이딩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마음에 안 들 때 하는 거였어요. 물려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럴 때 오버라이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뭐 이렇게 해도 자식인 칼에 그 칼만의 작동이 있어서 개성이 생긴 거였죠. 그래서 받은 게 마음에 안 들 때만.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앱스트랙트라는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았는데 기능이 없는 걸 물려받은 겁니다. 이거. 추상 메서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버라이딩이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보이드가 아니면 리턴이 필수인 것처럼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받았으면 오버라이딩이 필수다. 안 하면 뭐라고 합니다. 아까도 보셨죠? 반드시 must implement 해야 된다. 실행해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구현해야 되는데 이 함수 바디 있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능이 들어가 있을 필요 여기 안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이러면 나오지 않을 뿐이지 문법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알아야 하는 건 추상 메소드를 상속받았으면 자식 클래스는 그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데 있어서 선택권이 없어졌다. 필수가 됐다. 만약에 추상 클래스에서 또 상속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상속받은 게 앱스트랙트가 아니에요. 추상 메서드가 아니에요. 뭐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기준은 추상 메서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앱스트랙트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없죠. 추상 메서드가. 그러면 여기 칼 클래스에서 이 작동은 오버라이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워보면 알겠죠? 뭐라고 안 해요. 왜 뭐라고 안 할까요? 어디 자, 이 무기 클래스 안에 있는 이 작동 보이드 얘는 기능이 들어갈 수 있죠. 구현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려받은 거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앱스트랙트가 붙었고 이 메서드는 불완전한 메서드라 오버라이딩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앱스트랙트를 붙여주는 이유는 그냥 작동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 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이런 앱스트랙트 메서드가 아닌 거 뭐 수리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수리하다 라는 걸 그럼 이제 이 관계로서 한번 보세요. 이 수리라는 메서드 물려받은 자식들이 오버라이딩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이거 한번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객체부터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치고 작동은 안 되죠. 보이드 없어서 보이드가 아니라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구현부가 없어서 그러면
얘는 되겠죠? 수리라는 메서드는 실행할 수 있겠죠. 객체가 만들어진다면 되겠죠.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중괄호로 감싸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식 차원에서 뭐 칼로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수리 메서드도 똑같이 물려받을 거고, 이거.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죠. 일단은 진짜로 이거는 실제로 객체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수리라는 메서드도 물려받았으니까, 온전하게 기능을 물려받았으니까. 수리하다 잘 돼요. 기능을 물려받은 대로 쓴 거니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기 클래스를 한번 보세요. 무기 클래스는 100%짜리,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로만 이루어진 클래스가 아니죠. 추상 클래스가 아니죠. 이거는 작동은 추상 메서드인데 수리는 아니니까 반반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건 필수예요. 대신에 이 구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건 선택사항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했으면 둘 다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니까 100%가 됐죠, 이번에. 그러면 이 칼 클래스 입장에서 부모한테 받은 게 이런 불완전한 거 2개밖에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임플리먼트 어쩌고 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수리 메서드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었을 때는 기능이 있으니까 뭐라고 안 했는데 지금 추상 애프트랙트 붙임으로써 불완전해져서 이 수리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자식에서도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우가 좀 나뉘죠. 클래스가 전부 추상 클래스일 때랑, 그래서 일부만 추상 메서드여서 네, 추상 클래스일 때랑, 그래서 자식이 해야 하는 의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 중에 하나가 무기처럼 보이고 싶다. 그러면 메서드 2개, 작동이랑 수리 둘 다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언급 정도는 해라. 언급 정도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함수 바디 중괄호 이거라도 써라 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이 자식인 네가 만들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면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 의무가 없고요. 더 이상 손댈 게 없지만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는 의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만 이루어진 추상 메서드로만 이루어진 추상 클래스를 따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게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라고 돼 있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모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예요. 그렇다는 거는 모든 메서드가 추상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디가 달려있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상 메서드는 바디를 구체화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의미인데 수리는 지금 앱스트랙트가 아니죠. 인터페이스 안에다가 써준 이상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앱스트랙트야 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써준 이상 모든 메서드는 이 안쪽에 있는 모든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이기 때문에 얘도 앱스트랙트가 붙어야 됩니다. 뭐라고 안 하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것도 쓰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인터페이스 순도 100% 추상 메서드로만 이루어진 클래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전부 추상 처리 자동으로 됩니다. 따라서 앱스트랙트 없어도 되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칼클래스 보시면 익스텐드 무기 했는데 빨간 줄 나와 있죠. 상속받고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에 상속을 받을 땐 익스텐드가 아니라 임플리멘트라고 써야 됩니다. 임플리먼트 라고 써줘야 돼요. 이거 규칙이에요. 규칙. 그리고 수리 메서드는 지웁시다. 좀 귀찮으니까. 나머지도 임플리먼트로 바꿔주고.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거는 좀 더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규칙이 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죠? 비지빌리티, 가시성. 그러니까 상속받은 메서드, 그러니까 무기로부터 상속받은 메서드의 가시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 앞에다가 퍼블릭 있죠? 퍼블릭을 붙여야 돼요. 나머지도 이렇게 해주면 깔끔해지고, 이거는 규칙이니까 외워야 돼요. 그래서 퍼블릭이나 뭐 프라이빗이나 뭐 프로텍티드 같은 이런 거를 접근 지정자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인 클래스는 안에 가진 메서드가 전부 추상일 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인터페이스의 상속을 받는 자식은 인터페이스 익스텐드가 아니라 임플리먼트라는 거. 그래서 상속을 받았다. 안에서 오버라이딩 필수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왜 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떼놓고 동물 클래스가 있고요. 동물 클래스, 동물 2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클래스가 있고요. 익스텐드를 하고 싶은데 동물과 동물 2를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다중상속이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니까. 자바는 기본적으로 상속을 하나만 해야 돼요. 다중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가능해요.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잠깐 지우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무기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동도 작동 2라고 해놓고 그러면 자, 칼은 무기 2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죠? 또 must implement 무기 2로부터 받은 것 이거 구체화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부모 클래스가 두 개가 된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걸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겹치지 않게 패키지를 조금 하고 여기다가 잠깐만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무기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거 그냥 지우고 여기다가 해야겠다. 자, 무기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용품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둘 다 칼을 쓰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모양 잘 보세요. 그리고 칼을 써야 되니까 자, 이렇게 뭐 틀린 모양이지만 이 무기 클래스 안에 있는 이 작동은 이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학용품 안에 있는 거는 이런 기능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칼 클래스 안에서 이 작동은 뭘 따라야 될까요? 다중상속이 된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중상속이 된다고 가정하고 작동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 무기 거를 따라해야 될지 학용품 거를 오버라이딩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칼 입장에서 누구 거를 오버라이딩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상속을 막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두 개가 한 번에 오버라이딩 된다는 건 이상해요. 헷갈려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상속은 모호한데 자바는 그런 거 못 참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무기라는 게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면 일단은 추상 메서드여야 되고 그리고
확용품도 인터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인터페이스 안에 함수 바디 구현 불가능하죠. 그리고 상속받으려면 인터페이스니까 임플리먼트 써주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인터페이스에 상속을 받았으니까 가시성 문제 때문에 퍼블릭 해줘야 되고, 이때는 되네요. 그래서 왜 될까요? 자, 오버라이드에서 이거를 안 하면 오버라이드에서 쓰라고 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플리먼트라고 나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버라이드에서 쓰라고 하는데 의무니까 하겠다고 하면 얘네 둘이 뭘 써야 될지 헷갈릴 일이 없죠. 무기랑 학용품 안에 작동 메서드는 어차피 여기는 불완전하니까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꼴이 된 겁니다. 뭐가 들어오든 마음대로 하면 돼요. 전과 같은 문제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 무기 1, 무기 2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얘는 뭐 작동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 오버라이딩 했을 테니까 겹치면 안 되니까 하나 있어야 되고, 겹쳐도 상관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차피 오버라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같아도 넘어왔을 때 이 확실하게 오버라이딩 해줘야 되니까,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만들다만 기능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 그래서 임플리먼트는 몇 개를 가져오든 상관없습니다. 오버라이딩 하기만 하면 돼요. 대신에 가져온 만큼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데 겹치는 경우엔 그냥 한 번만 언급해줘도 둘 다 커버 가능하고요. 그래서 고민할 일이 없는 거죠. 봤으면 알겠지만 이 소스에서 뉴 했을 때 인터페이스 보이는 거 있죠? 같은 거예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 순도 100%짜리 추상 메서드로 이루어진 추상 클래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한 말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가 뭐예요? 이 뭐라기보다는 쓰는 이유.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개발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상 메서드도 마찬가지고. 구상 메서드로 만들어서 오버라이딩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구상 메서드로 만들어서 잘 넘겨줘도 되고요. 대신에 추상 메서드를 가지려면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한다, 이런 규칙이 있었고요. 그래서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한다인데, 그러면 이 추상 메서드가 필수 아니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 놓은 의도. 그거였죠. 구현할 필요 없는데 주석으로 처리해 놓기보다는 그냥 문법적으로 막아 놓는 거. 버튼용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또 다중 상속이 가능하고요. 어차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페이스 안에는 굳이
abstract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인터페이스라고 써준 순간 이 안에서 쓰는 메서드는 어차피 다 추상 메서드로 자동으로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가중 구현 상속 가능. 그리고 선도 모든 추상 메서드로 이루어진 클래스, 얘는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메모장에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 인터페이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자식 차원에서 의무가 늘어난다. 근데 어려우면 굳이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 개념을 토대로 수페이지 문제 있죠? 아직 열어드릴게요. 문제를 열어드릴 건데, 네. 이거 한 문제 남은 시간 동안 풀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